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이 사건이 재심 과정을 거쳐서 무죄가 나는 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강기훈 씨가 폐암 말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깊은 현대사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네. 미처 못 드린 말씀이에요. 네. 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하는데 항소심 이후에 거의 5년이 걸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배심원단에서도 역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화제가 됐고,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의 그 활용률이 지금 각 지방법원별로 점점 떨어지고 있지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 일반의 판단이 직업법관의 판단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사실은 이 판결 하나가 주는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신속한 권리구제의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간의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숱하게 제기돼 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었음에도 왜 사법부가 그 긴 세월 동안 그걸 외면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소중한 판결이 나오는 과정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깊은 성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 김명수 대법원이 생긴 이래로 여러 가지 무슨 뭐 정치적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달리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춰서 굉장히 좋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 이런 평가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이런 식의 재판 지연,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대법원이 뭔가 망설이고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어렵게 쌓아 올린 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을 처장님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분들 모두가 꼭 좀 깊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힘없는 사람이 가서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데가 법원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법무부 장관님, 그 이번 이 공소권 남용 판결과 관련하여 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들이 그 담당 검사였던 사람과 그다음에 총장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는데 결국 끝내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한 번도 사과 안 한 일도 아니고 이미 그런 과오가 인정돼서 검찰총장이 사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보복 기소가 됐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과를 안 하고 버틸 일인가요? 왜 이렇게 검찰은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유성 씨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네, 제가 의원을 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던 네. 사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사회적 경종을 말 그대로 처음으로 울린 시금석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께도 제가 이제 국감이 끝나면 이 사안에 대한 위중함,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로 우리 검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검찰 조직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뭐랄까요, 그 정서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우리 최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측면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진심과 공감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시는 분 아닙니까? 꼭 진솔하고 진심 어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사과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그 행정처장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한테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 같은 겁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이 재심 과정을 거쳐서 무죄가 나는 데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후에 6년 만에 무죄 선고가 됐고요. 이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되는 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다시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여기 해당자들이 당시에 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 검사들, 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고
당시에 이 사안을 증폭시키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화 의제에 찬물을 끼얹었던 지식인을 사칭했던 박홍 총장과 김지아 시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깊은 현대사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고위직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최근까지도 그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더러운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과연 대법원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강기훈 씨가 폐암 말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결과로 대법원에다가 지금 올라간 사건이 대법원 심리가 지금 3년째 계속 중이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에 폐암 말기의 환자는 3번의 수술을 받고 언제까지 기대염이 남아있는지 모를 날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 피해자들 문제가 2005년에 제기된 소송이 2012년에 겨우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여전히 5년간 아무런 진척 없이 재판을 끌다가 결국 판결에 나올 때까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정권 입장에서 볼 때 민감했던 사건, 행정부 잘못된 비민주적 정권에서 볼 때 민감하고 위험했던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기본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부 구성원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라도 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현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7번, 5번. 유일하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검찰총장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정치한다고 지금 나가서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대법원이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시고 시간을 끌고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사회의 불합리와 비민주성과 부조리가 계속 음지에서 자라고 있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최 의원님 저 문제의식 뭐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뭐 예민한 사건을 뭐 대법원이 좌고면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다만 정말 저희들이 선언하는 것이 정의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정의를 선언하는 그 시점에 대한 것이 지체되지 않아서 그 빛이 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애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많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제로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